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찰 단기 긴 폴카치. 요즘에 우리 박병호 선생님 같은 거는 만화로도 막 하고 해서 학생들이 그게 관심 있게 잘 보는데 수업에 좀 재미있게 또 짧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오신 분들 왔다 갔다 차를 통해서 이동하실 때나 하나하나 들어두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오늘 갑자기 이제 반팔 입고 나왔는데 드디어 날씨가 여름이 되었습니다. 5월이지만 날씨가 막 들쑥날쑥하지만 어쨌든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전문 법칙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도 우리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조문을 조금 공부하고 조문은 오늘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해석을 조금 할 거고요. 전문 법칙에는 우리가 어떤 서류냐에 따라서 분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작성 주체가 법원인 경우는 311조에 따라서 311조 요거는 법원이 작성했을 때 그리고 수사기관이 작성했을 때는 312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의 서류는 전부 다 잘 모르면 313조에 보시면 1항에 다 있습니다. 이 1항이 바로 나머지 서류들, 이것 이외에 나머지 서류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조문이 313조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가 작성했고,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를 피고인의 진술이냐,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이냐에 따라서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말을 적었다 해버리면 요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이게 자필서명, 성립진정, 특신상태라는 요게 추가가 되고 피고인 아닌 사람의 말을 적었을 때는 자필서명, 성립진정이라는 요건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립진정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와 또 성립진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 아래서 둘 다 단언하죠.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자기가 직접 적거나 진술서 또는 그 진술 기재서에서 기재한 서류. 그래서 이거를 기재한 서류는 누가 대신 적어줬다는 뜻이겠죠. 자기가 직접 적거나 누가 대신 적어준 서류로서 자, 자필서명이거나 보세요. 자필서명이거나 아까 요게 자가 이거죠. 자필서명이거나 그리고 요까지 한꺼번에 날인까지 포함입니다. 자필이거나 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요 세 개 중에 이거나 또는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진정이 필요하다. 요 성립진정을 누가 하라고요? 작성자나 진술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성자나 진술자가 그건 내가 했는 거 맞습니다 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요게 313조 1항입니다. 근데 313조 1항은 지금 본문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피고인 아닌 자세 이 둘을 통칭해서 요까지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요 특신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 단서에 또 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원칙으로 써놓고 2번에는 보세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됐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잘 봐요. 작성자의 진술에서 성립진정이 증명되라. 요거는 작성자가 하라. 그리고 성립진정되고 특신상태라는 요건이 들어가죠. 요게 요겁니다. 특신상태. 요게 추가해서 요건으로 더 들어가고 그러면 자필서명은 요건이 어디 있나요? 요건 단서고 특칙이니까 이거를 깔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요건 다른 것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 보세요. 자필서명 공통이니까 이건 따로 안 적었죠. 여기다가.
그럼 특신 상태가 추가됐죠. 그래서 따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성립진정을 누가 한다고요? 작성자가. 여긴 진술자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하면 안 됩니까? 일물이죠.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누가 한다고요? 작성자가. 근데 피고인이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피고인은 뭐 했어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에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이 피고인의 진술이 공판 재판에 가서 했는 말과 이 서류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는 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B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피고인은 당연히 성립 증명을 안 하겠죠. 내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피고인은 진술자 아닙니까? 진술자가 성립 진정을 여기서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남은 것은 작성자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다만 피고인은 강력히 부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를 정리하면요. 자, 어떤 서류가 올라왔어요.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피고인 아닌 사람의 말이 적혀 있다 합시다. 이거는 작성자가 해도 되고 진술자가 해도 되는 거죠. 성립진정을. 그리고 피고인의 말을 됐죠? 적혀 있었을 때는 이거는 아까 작성자만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진술자인 피고인이 여기서 성립진정을 안 했을 때 전제입니다. 그랬을 때는 작성자가 되고 성립진정 플러스 특신상태가 추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필서면 기본 깔고 성립진정은 작성자가 하면 특신상태 추가되고 그래서 자성특이 되는 거죠. 자성특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피고인이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검찰 실무나 법원 실무인데 실무책들 우리 변호사들이 보는 실무책들에 보면 이거는 피고인의 말이 들어있었을 때는 무조건 작성자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법을 좀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피고인이 그걸 이게 진술에 불구하고라고 썼잖아요. 이 조문은 피고인이 성립진정을 안 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특기 신빙한 상태라는 요건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313조는 1항이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자필서명 성립진정을 전제로 정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하고 다를 때는 피고인이 성립진정 안 할 때는 이 작성자가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특신 상태가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자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있을 때는 특신 상태를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다. 그때 특신 상태 필요할 때는 자필 서명 성립 진정할 때 성립 진정을 작성자가 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망은요. 313조에 또 하나 성립 진정을 부인했죠. 누구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구를 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그게 313조 2항입니다.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포렌식.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 성립 진정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말은 플러스 반대 신문까지 해주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건 틀린 지문입니다. 정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지문 보시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이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피고인 아닌 자가 법정에 와서 말을 했는데 피고인의 말을 옮깁니다. 내용을. 이거는 글로 옮기는 게 위에 거라면 요거는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는 특신 상태가 있으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데 하나여 정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꺼내야 되겠죠. 이번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역시 공판에 와서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의 말을?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옮깁니다. 이거는 피고인 말을 옮기고. 이때는 이 원진술자가 있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자, 원진술자가 피고인 아닌 이 사람이 요 사람이죠. 이 원진술자가 사망 기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법정에 와서 뭔가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야 됩니다. 진술할 수 없고 그다음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에 나온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전문 진술이라 하는데, 이거는 누구 말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범인 말을 옮기면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고, 범인 아닌 사람 말을 옮기면 이 사람이 사망 기타, 질병 기타, 여러 가지 해외 거주,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정에 못 나와야 되고, 원진술자가, 그리고 특신 상태가 있으면 된다라고 전문 진술에 관한 예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우리 조문을 봤는데요. 1단계가 요까지입니다. 1단계는 우리가 요것만 해서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제 수업 처음 들어가면 도표가 있는데요. 그 도표의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12조 1항은 뭐냐? 이거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고 요건은 정례. 이렇게. 그 다음 312조 예를 들어서 사항이 뭐냐? 이거는 사경 작성, 검사 작성 상관없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말하고 적성, 득반. 이런 거. 그 다음 313조는 요건이 뭐냐? 이거는 앞에 311, 312 아닌 서류인데 요건은 어떤 경우는 자성, 어떤 경우는 자성특입니다. 이 요건을 중얼중얼 해주는 게 1단계입니다. 이거 다 하시면 아직까지 조금 314조도 남았고 315조 연습도 남았는데, 그거는 판례 해석이니까 이건 조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판례 연습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일단 1단계는 끝납니다. 그래서 1단계 끝나면 그 다음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잘 보고 요건을 암기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314조와 315조 그거 판례 인정 부정 공부하고 1단계는 마무리할 테니까 잘 복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